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아이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180도 변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웃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거 말이죠.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들 하곤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을 가려가며 분노하거든요. 누가 봐도 나보다 가진 게 많거나 힘이 세거나 한 사람에게 그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면 몰라도 대부분은 자기보다 못하거나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분노를 표출하니까요. 그것만큼 치졸한 것도 사실 없죠. 사람이나 상황을 가려가며 분노를 표출하는 거 말이에요. 오늘 사연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읽으면서 사람이 참 추하고 치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예비 신부였어요. 지금은 모조리 다 물거품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나름 꽤 산다는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엄청나게 부자다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그니까 금수저까지는 안 되어도 은수저 정도는 되는 집이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네가 어떻게 은수저냐 금수저지 라고들 하겠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사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때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니까 사내연애였죠.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같은 팀이었거든요. 바쁠 시기에 매일 붙어있다 보니 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내심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네 집은 평범했어요. 따지고 보면 평범해서 조금 못 사는 축에 속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혼자 키우셨는데 그래서 본인은 성공해야겠다는 욕구가 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친가가 나름 괜찮아서 자라는 동안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생활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져서 넉넉해서 성격이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을 예전부터 부러워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 끌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늘 쫓기듯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고 자기처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되려 남자친구가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멋있다고 말할 줄 아는 그 용기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을 하자고 할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보통 여자들은 자기보다 조건이 좋은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 같은 성격이 최고의 조건인 거지.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회사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사내연애는 복사기도 안다라고 할 정도로 숨기기 힘들다고 하던데 저희는 정말 잘 숨겼던 건지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와, 민우씨 진짜 복받았네. 연희씨 같은 여자를 다 만나고. 그렇죠. 연희씨 완전 금수저지 않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에이, 뭐가 아냐. 딱 보면 알지. 뒤에서 연희씨 집 정말 잘 사는 것 같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태가 다르잖아. 은근히 남자친구를 땡 잡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게 기분이 조금 나쁘기는 했지만 저도 남자친구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라면 꽤 자존심이 상할 것 같기는 했거든요. 어디를 가나 너는 복도 많다, 로또 맞았냐, 여자친구가 너무 아깝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기분 나쁜 티를 단 한 번도 내지 않고 그저 허허거리고 웃기만 했어요. 네, 제가 복이 참 많아요. 그러게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연희 같은 여자를 다 만나고. 제가 충성해야죠.
짜증이나 화 한 번 내지 않고 늘 그렇게 웃으며 그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아,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엄청 순조롭게 그 결혼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특히 엄마가 말입니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보다 잘난 사이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다니까? 엄만 사람을 가진 걸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인성을 봐야지. 그건 이상적인 말인 거고. 왜 사람들이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건지 정말 몰라? 차이가 나면 잡음이 생기고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 거야.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건 이미 연애하면서 다 맞춰갔지. 연애랑 결혼이랑 같니? 다를 것도 뭐야? 얘가 아직 이렇게 덜 컸다, 덜 컸어. 엄마는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아빠도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어요. 아빠도 오빠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냥 인상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거 봐. 너희 아빠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잖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랑 아빠가 잘 좀 봐주려고 해봐요. 저는 부모님과 싸우는 것보다는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습니다. 괜히 험한 말 주고받아봐야 서로에게 상처만 되고 나중에 생각하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좋은 사람임을 알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 정도의 반대는 아니셨기 때문에 저의 그런 노력에 금방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요. 그 집에서 집해줄 능력 같은 건 안 되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지. 아휴, 사위 덕을 보기는커녕 어쩌다 우리가 집까지 해줘야 하는 결혼을 시키게 된 건지 난 모르겠다. 나는 괜찮아. 작은 전셋집 같은 곳에서 시작해도 돼.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엄마의 그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좋은 조건의 남자에게 시집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세상 어느 부모든지 다 같을 테니까요. 결국은 저를 위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이고 그래서 더 속상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막 진심으로 화가 나거나 서운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부모님 반응이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나 같아도 우리 딸이 딸보다 못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속상하겠다. 오빠가 뭐가 나보다 못해. 그런 말 하지 마. 나 속상하니까. 저는 그저 남자친구가 점점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속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괜찮았어요. 아무튼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야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런 거 들으시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귀한 아들이 어딘가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말이죠. 아이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야 얼굴을 다 보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에이, 뭐가 죄송해.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조금 유난스러우신 부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물론 며느리 가면 온다고 조심하는 것도 있기는 했을 테지만요. 그런 걸 감안하고서도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식사할 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과일을 먹을 때도 아주 좋았어요. 다만 조금 거스리는 말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어디서 시작할 생각이니? 회사랑 가까운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집은 어떻게 구할 예정이야? 평수나 이런 거 생각한 거 있니? 아직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얼른 생각해야 되지 않아? 집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집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남자친구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 구체적인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니는 회사가 비싼 동네였고 그런 동네에 집을 구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물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거슬렸던 거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집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지? 걱정돼서 그러시나? 어?
그때 남자친구의 태도도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했던 것 같네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되물었고 제가 왜 그러냐는 듯 빤히 보니 그제야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네가 비싼 동네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얻을지 걱정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모아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더더욱.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이해는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은 남자친구 남동생이 언젠가 한번 사고를 쳐서 털어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연을 끈다시피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그때 돈을 다 써서 결혼하려면 아무래도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테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물론 신경이 아예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유독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하기는 하셨어요. 예단이나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시라니? 그래도 딸내미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그냥 계시진 않겠지? 그런 질문을 몇 번 듣고 나니 처음에 좋았던 인상이 점점 흐려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야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걸로 생각했지만 반복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꺼내봐야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저는 당시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깨거나 할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들은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기는 했어요. 야, 그렇게 차이 나는데 홀어머니? 나는 왜 네가 험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지 모르겠다. 다들 그 길은 가지 말라고 하지 않냐? 사랑은 잠깐이고 결국 결혼은 현실이야. 물론 본인이 겪어보기 전에 주변에서 이런 말 백날 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 나도 잘 알지만 아무튼 나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이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거의 다 반대하는 입장이긴 했어요. 물론 저도 그 말이 신경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남자친구를 더 많이 사랑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다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를 정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본 과정들을 하나둘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때쯤 집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는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딸이 처음부터 힘들게 결혼 생활하는 거 못 두고 볼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유난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의 그 말에 남자친구도 저도 이제 와서 다시 반대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니었어요. 집은 우리가 구해주는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 아마 엄마는 남자친구가 혹시나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렇게 쿠션을 깔고 말씀하신 것 같기는 했어요. 남자친구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기분이 상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걱정까지 하게 해서 제가 죄송하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집은 연이랑 내가 둘이서 알아봐도 되나?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연이만 괜찮다면요. 그렇게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이 집을 얻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둘이 있게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묻기는 하더군요. 집을 턱턱 해주실 정도로 재력이 엄청나신 분인 줄 몰랐어. 우리 부모님도 턱턱 해주시는 건 아니고 무리를 조금 하시는 거긴 할 거야. 나도 잘은 모르지만.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보통은 다 알지 않나? 그게 내 돈도 아니고 알아야 하나? 그리고 말씀 안 해주시면 나야 모르지.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구나 라고 작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뭐 대단히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 처지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부정을 하며 아니라고 막 그러면 그게 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앞에 왔으니 잠깐 얼굴을 좀 보자고 말이죠. 무슨 일이지 하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정집에서 집 얻어주시겠다고 했다고? 아, 네. 오빠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어제 내가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구나. 부모님께 감사해서 이거 어떡하니? 아니에요. 뭐 저희 부모님도 해줄만 하시니까 하신다고 하신 거겠죠. 근데 집을 어머니랑 둘이 알아보기로 했다고? 네.
제가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 싶은 얼굴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말이죠. 나도 같이 알아보면 안 되겠니? 내가 풍수를 좀 아는데 아무래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자기 아들이 살 집이니 같이 집을 보는 거 정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풍수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게 조금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일단 그날은 엄마한테 여쭤보겠다고만 했어요. 아니,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 그런 거야?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군요. 집도 저희 집에서 하고 결혼식 비용이나 큰돈이 들어가는 건 다 저희 쪽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구하는 데까지 참견을 하시겠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긴 했습니다. 풍수를 조금 보실 줄 알아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풍수가 좋아도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만인 건데. 엄마는 영 찝찝해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거절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 가족으로 살 사람인데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셋이 함께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엄마가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전해왔어요. 남자친구도 이런 일로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햇볕이 덜 들어와서 나중에 아이 키우기엔 안 좋을 것 같아요. 빛이 잘 들어와야 그 집 애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보다 빛이 더 잘 들어오는 집은 없나요? 기왕이면 뻥 뚫린 느낌으로. 자기가 나서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모습에 입을 떡 벌리고 서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집을 정말 호구로 보나 하는 생각 말이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디는 마음에 안 들고 어디는 위치가 안 좋고 이걸 반복하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그 근방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일 비싼 집 찾느라 그렇게 돌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번에는 말을 못했어요. 조금 더 알아보고 계약할게요. 왜요? 이 집 너무 좋은데.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번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엄마가 나중에 해준 이야기지만 그 집을 해줄 수도 있었으나 그러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내가 너무 빤히 보여서 그날은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만한 집 없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말을 질질 끄셨어요.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 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남편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곤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제야 눈치를 조금 보기는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 기분 상하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연희 네가 잘 가서 말해봐. 나는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혹여 그러셨다면 죄송하다고. 네. 그날은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했습니다. 엄마가 대놓고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당황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본인이 선을 그렇게 넘으면서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 저는 정말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엄마가 이런 말을 하기는 했어요. 너 이 결혼 정말 해야겠니? 나는 정말 다 마음에 안 든다, 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은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기는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결국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은 아니었고 본중 제일 좋은 집이기는 했거든요. 한번 좋은 집을 보고 나니 그 밑으로는 마음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엄마도 저를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말이죠. 그 집을 계약하던 소식을 듣고는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래 잘했다. 역시 그 집이 제일 좋았다. 뭐 그런 말을 한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셨어요. 집 명의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아니 그걸 왜 묻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 명의거나 그게 아니면 제 명의인 거 아닌가요? 그걸 대체 왜 묻느냐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요.
근데 우리 아들이 사주가 좋거든. 그래서 민우 앞으로 해놓으면 집에 재산도 더 잘 들어오고 식구들도 다 잘 되고 그런댔는데. 그쯤 되니 저는 정말 짜증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도 옆에 있었던지라 중간에서 남자친구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건 너무 나가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살 건데 누구 명의인가가 중요한가? 안 중요하니까 누구 명의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살짝 놀란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는 했어요.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이죠. 아니, 본인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화가 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그 식사 자리가 정말로 불편했습니다. 저는 밥을 불편하게 먹으면 100이면 100 다 체하거든요. 그리고 속이 메스꺼려서 중간에 개어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입으로 밥을 밀어넣는데 아, 오늘 이거 체한다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윽 하고 입을 틀어막고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먹은 밥을 개워냈습니다. 입을 헹구고 밖으로 나오는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뭐랄까 아주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그 질문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다짜고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임신 아니니? 응?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추론이었어요. 저는 원래 불편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늘 체했고 메스꺼려서 개원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눈만 굴리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임신 맞는 것 같다, 응? 아니에요. 전혀 그런 기미도 없었고, 그냥 오늘 아침부터 딱 오늘 하루 속이 안 좋은 것 뿐이에요. 아니라니까. 너 지금 헛구역질하는 그 폼이 임신이라니까? 병원 당장 가봐. 알겠어? 병원 꼭 가봐. 저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는 했지만 제 말을 들어먹을 뿐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알겠다고만 이야기했어요. 정말 임신이야? 아니라니까. 만약에 진짜면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그리고 그럴 수 없어. 제 그 단호함에 남자친구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다음날 바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임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안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쯤부터는 그 결혼을 깨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만나자고 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제가 온 줄 모르고 통화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임신까지 했는데 뭐 어쩌겠어. 결혼을 물을 거야 어쩔 거야. 그 집에서도 지네 뗄내미 신세 망치는 것보단 그냥 내 조건 받아들이고 결혼시키는 게 무조건 이득일걸? 당연하지.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무슨 소리를 하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리잖아요. 며느리감이 임신한 것을 무기로 삼아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저 심보가 너무 비인간적이고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임신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속내가 뭔지 알아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확인하고서는 잠시 뒤에 인기척을 냈어요. 왔니? 그래, 병원에선 뭐래? 임신 맞다지?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부터 꺼내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제 반응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게 긍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무 말도 안 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 맞다니까. 그 폼이 딱 입덧하는 폼이었어. 아유, 어머나, 이게 최고의 혼수가 아니고 또 뭐겠니? 너무 좋구나. 너무 좋아하시면서 손뼉까지 짝짝 치시더군요. 저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좋아서 혼자 박수치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제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 아기 낳고도 일할 거지? 네, 저는 캐리어 단절시킬 생각 없으니까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 봐줄 사람 필요하지 않겠어?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집을 열심히 보러 다녔는지, 왜 그렇게 이거저거 따져댔던 건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셨던 겁니다. 아직도 그 말을 하던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 징그러워서 소름이 돋아요. 내가 같이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하는데, 나도 혼자 촉촉하고 그렇게 큰 집 너 혼자 관리하기도 힘들 거고 모두 다 좋은 거 아니겠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아가야, 우리 오순도순 다 같이 잘 살아보자꾸나. 저는 싫은데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바로 거절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싶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사는 게 꿈이었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이 결혼을 깨기로 반쯤은 마음을 먹고 던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던 거고 말입니다. 제 그 대답을 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잠시 상황 파악을 하더니 굉장히 날카로운 말투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른이 그러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해?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배웠니? 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바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이게 어디 한마디를 안 줘?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대로 야 라는 소리와 함께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그게 뺨을 맞은 일인 건가 저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제가 멍한 얼굴로 뺨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되려 당당한 얼굴과 태도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른 말 안 들으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놀라니? 그리고 지금 네가 좋다 아니다 결정할 수 있는 처지야? 어? 제 처지가 어떤데요? 내가 이러다 결혼 반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애 가진 채로 결혼도 못하고 미혼모로 신세 망치고 싶어? 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해?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세요? 뭐? 아니, 미혼모가 돼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임신했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거라고 100% 장담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럴만 하기는 했어요. 임신이 아니라고? 방금 맞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맞다고 한 적도 없고요.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아니었고 저는 미혼모 될 일도 없겠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큰일이 있음을 감지한 사람의 표정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 이 결혼 안 해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듣고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일어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아빠도 노발대발하시며 당연히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하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엄마야 뭐 진작부터 없고 싶어 하셨으니 잘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제가 뺨을 맞았다는 사실에는 거품을 무셨지만요. 내가 진작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눈치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랑은 엮이는 게 아니야. 너도 잘 생각했다. 이제는 다시 한다고 해도 절대 안 돼. 알겠지? 다시 한다고 하는 일 없어. 저는 원래 한번 결정을 내리면 보통 그 결정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도 제 결혼을 승낙해 주신 거고 말이죠. 저를 이겨먹을 수 없을 거로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도 이 결정은 번복해야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분과 한 가족이 되어 평생을 살 자신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장문의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오빠도 나도 일단 지금 대화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 오빠는 나를 설득하려 할 거고 나는 설득을 당할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라고 말이죠. 남자친구도 지금 당장은 저를 붙잡고 싶어서 그러는 걸 테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둘 다 조금 더 이성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한 거였고요. 일단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이미 그런 장문의 문자를 보내놔서 그런 건진 몰라도 회사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동료 여직원 하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대리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을 하는 여직원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한 100번은 망설였고 주변에서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남의 연애사에 끼는 거 아니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대리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던 게 생각나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뒷골이 싸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아. 편하게 이야기해. 제 그 말에도 그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눈을 꼭 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대리님이 저한테 자꾸 만나자고 하셔서요. 오대리,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올 때부터 그런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귀로 들으니 꽤 충격적이긴 하더군요. 저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어요. 마음의 진정을 위해서 말이죠. 아무리 결혼을 깨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들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언제부터?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꽤 오래됐네. 자기 마음고생 심했겠다. 제 그 반응에 그 여직원은 안심한 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자신을 탓하면 어떡하나, 자기가 이런 말을 해도 결혼을 깨지 않아 중간에서 본인만 이상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걱정을 다 이겨낸 용기가 대단하고 말이죠. 제가 토닥거리며 이야기를 들어주니 그 여직원은 모든 걸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마음 없다고 그러면서 싫다는데도 꾸준히 연락을 하셨어요. 저한테만 그러셨으면 저도 참았을지도 모르는데 듣기로는 다른 직원한테도 그러신 것 같아서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 잘했어. 말 잘한 거야.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저는 한참을 그녀를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정리를 해야 할 때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랑 다 같이 한번 보자고 말이죠. 조용하고 방이 따로 있는 장소로 예약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들어가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왔니? 그 말투와 표정이 정말이지 소름이 끼치게 싫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손을 확 떼어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확 굳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이 결혼을 깨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걸 알아챈 말이죠. 마지막으로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뵙자고 했어요. 마지막이라니, 뭐 그런 무서운 말을. 저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랑 가족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 식당 들어가기 전에 이 결혼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지 않을까요? 자기야. 자기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알고 자기야 하고 다정하게 부르는지 말이죠. 그 입을 확 찢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도 닥쳐. 어디서 자기래? 제 그 말에 남자친구가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제가 본인이 하고 다니는 짓을 알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 제 그런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말이죠.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지 않니? 우리 아들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왜요? 저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니? 네가 말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남자친구는 제 그 말에 전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 나는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래?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너한테 사귀자는 말 들은 그 여자들은 뭔데? 단체로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이니?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누가 그래? 한둘이 아니라서 누가 그랬는지 말 못하겠는데 오죽했으면 결혼 앞둔 신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겠니? 어? 나랑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 했다며? 사랑한 적 없다고 했다며? 야, 이 개새끼야. 너는 그걸 너랑 결혼할 여자도 일하는 직장 동료한테 그러고 다니냐? 어? 그게 비밀로 지켜질 줄 알았어?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우리 두 사람을 잠시 보다 자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너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와서는 이러니? 너랑 만나는 남자 말을 들어야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님 아들 실컷 믿으세요. 저는 못 믿겠으니까. 자기야, 자기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너는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러는 그쪽은 남의 집 귀한 딸 뺨도 때리셨잖아요. 제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흐르기는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남의 집 귀한 아들 좋아하네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가만히 참아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뭉개고 들어와서 그 집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집 열심히 보러 다니신 거죠? 본인 살 집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냥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뭐 그쯤 되면 두 사람이 다 알기는 했을 거예요. 이 결혼은 이미 물 건너갔고 자신들이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말이죠. 원래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걸 놓쳤을 때 더 괴로워하는 법이잖아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죽을 죄고 나발이고 나한테 용서비 필요 없어. 나는 너랑 결혼 안 해. 자기야, 야, 내가 미쳤냐? 아니면 바보야? 이런 시어머니의 결혼 전부터 직장 동료들, 그것도 나도 아는 동료들한테 수작 걸고 다닌 새끼랑 어떻게 결혼을 하니? 등신도 그런 짓은 안 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모양인지 입을 다물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생각한 듯 눈을 굴리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너무 갑자기 잡은 거라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내가 교육 잘하마, 어? 그리고 나도 그 집 들어가서 산다는 말 다시는 안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보렴. 이미 집 계약, 식장 계약, 신혼여행지까지 다 계약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다 알렸고. 조금 전과 완전히 다른 태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 결혼을 날리는 게 너무 아깝긴 했던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모든 걸 다 여자 집에서 준비하고 서울에 20억짜리 집까지 턱 사주는 사돈댁을 어디서 어떻게 또 찾냐고요. 이미 예약한 거야 더 취소하면 되죠. 저희 집이 그 돈 아까울 집안처럼 보이세요? 제 그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 하는 얼굴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아직 첨쩍장 돌린 것도 아닌데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와중에 파혼한 커플이 한두 커플도 아니고 대체 그게 무슨 대수예요? 막말로 저 같은 조건이면 파혼을 몇 번 해도 댁내 아들 같은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가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 널렸어요. 발에 채는 게 그런 남자라고요. 어머님 아들 같은 남자 저희 회사만 가도 널렸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현실 파악 좀 하시고 주제를 좀 아시고 다음 며느리 후보 보시게 되는 날이 오거든 제발 섬 넘는 행동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그러고도 잘 살 것 같냐는 등 여자가 파혼녀 소리 들으면 신세 망칠 거라는 등 하는 소리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말해줬어요. 그쪽 집안이랑 가족이 되는 게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하는 게 제 신세 망치는 거예요. 저 지금 신세 안 망치려고 도망가는 거라고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런 일이 다 들통이 났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올 수 있었겠어요.
지도 쪽팔림을 아는 인간이면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는 휴직계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동료들이 바로 전달해 줬습니다. 이미 사내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아마 출근한다고 했어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워낙 체면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이었거든요. 그간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잘해왔구나 싶어요. 그리고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예약을 했던 걸 다 취소했습니다. 물론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깰 수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신혼집이라고 계약했던 그 집 말입니다. 그곳이 그 사이에 꽤 올라서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날린 돈을 메꾸고도 남았어요. 따지고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나가듯 그 옆에 내가 정말로 풍수를 볼 줄 알기는 아나 했던 말을 했던 게 너무 웃겨서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친했던 직장 동료가 그 얘기를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은 여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니지만 솔직히 조건만 보고 저보다 나은 조건의 여자가 왜 남자친구를 소개받겠어요. 점점 더 깨닫게 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로또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때 그 집을 본 것을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 집에서 자신이 살 수도 있었고 그런 집에서 남자친구가 신혼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걸 그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렇게 그 집을 꼼꼼히 뜯어봤으니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게 눈에 차겠냐고요. 아마 내내 생각이 날 테고 내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리고 이건 순전히 예측이지만 남자친구는 회사에 복귀 못할 겁니다. 이미 사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다 났는데 그 얼굴을 들고 다시 올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버티고 있을 거고 말이죠. 아마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겠죠. 요즘은 이직도 쉽지 않아서 더 좋은 회사로 갈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분에 넘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정도를 모르고 선을 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그 자리에서 그 넘치는 분에 감사하며 조용히 살면 장밋빛 미래가 약속된 건데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 욕심과 오만함이 스스로 미래를 망치는 것 같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한 복수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이긴 합니다. 물론 아예 그런 인간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이제 저는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요. 저는 더 잘 살 자신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또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쭉 결혼 생각이 없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느지막이 인연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부족할 것 없던 인생에 결혼만이 제 컴플렉스였는데 이 부분이 성사되니까 한동안은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요. 얼마 안 가 그 환경에 커다란 스크래치가 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본래 저와 남편은 건너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둘 다 나이는 들 만큼 들었고 40대가 되었으니 아기에 대한 것도 일찌감치 체념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정했답니다. 일단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요. 말수도 얼마 없고 푸근한 인생을 가지신 어머니도 좋았고 무엇보다 남편을 무척 좋아했기에 시댁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헌데 유독 마음에 걸리고 저를 불편하게 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저보다 일찍 결혼한 손아래 동서였어요. 표정도 어둡고 시댁 사람들과 사이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왜 굳이 와서 저렇게 분위기를 흐리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남편은 그런 동서에 대해 썩 좋지 않게 말을 했었고요. 재수 씨는 말이야 좀 그래. 예전부터 내 동생이랑 사이도 별로 안 좋았고 부침성도 없고 어머니 도와주고 그런 것도 안 한다니까. 그나마 당신이 들어오고 나서 어머니 얼굴이 핀 거야. 그래? 나는 동서 나쁘게 보이진 않았는데 맨날 볼 때마다 얼굴이 어두운 것 같긴 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은근 마음이 쓰였던 게 실제로 이때 시댁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진짜 대놓고 동서를 미워하시는 게 보이더군요.
모든 게 다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우리 귀한 막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한 거 아니야. 당장 갈라서는 게 맞아. 아휴, 언제쯤 다리 쭉 뻗고 자구나 정말. 이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동서도 발길을 끊었고 반면에 저는 생각 외로 시댁 모임이 많은 것 같아서 약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서도 있고 하니 이런 걸 물어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 칠순이 임박했고 꼭 시댁에서 모여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사실 늦게 결혼했으니 남편과 둘이서 오순도순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시댁 챙길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단톡방에 어머니가 칠순 얘기를 먼저 꺼내셨고 동서도 그 방에 있긴 했는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묻기도 뭐해서 있던 차에 동서가 갑자기 개인톡으로 연락해 왔어요. 저기 형님, 어머니 칠순 챙기실 것 많으시죠? 제가 요즘 시댁에 잘 못 가긴 했는데 혹시 도와드릴 게 있을까 해서요. 아마도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요. 먼저 동서가 이렇게 말해주길래 저는 다행이다 싶었지만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재수씨랑 이제 연락하지 마. 거기 지금 이혼 얘기 오가고 있더라고. 범식이가 이혼 절차 밟으려고 한다니까. 괜히 불편하게 재수씨가 우리 집 와서 드나들면 다들 정신 사나워.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말을 끊어. 전 이 말을 듣고 정말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집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어찌어찌 거절하려는 차에 동서가 저한테 조금 찝찝한 얘기를 남기더라고요. 갑자기 거리를 두시네요, 형님. 혹시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말에 저도 모르게 돌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불안할 게 뭐가 있다는 걸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불안할 게 있다니. 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슨 얘기지? 그러자 동서는 끝까지 저를 조롱하는 건지 뭔지 무척 불쾌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왠지 모르게 형님이 좀 안쓰럽네요. 알 건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저야 뭐 얼마 안 있으면 이 집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거두고 가려고 했는데 아쉬워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그 집 사람들이 좀 그래요. 형님은 모르셨죠? 웬만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코가 석자니까 그냥 입 닫아야지요 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동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뒤로 칠순이야 어찌어찌 치루었지만 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칠순자치 하는 내내 어머니는 계속해서 동서에 대한 험담을 하시는데 썩 듣기 좋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내막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걔 말이야, 집에서 살림도 안 하고 지 남편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그렇게 팽가팽가 놀던 애야. 맨날 그러고 있으니 범식이가 화가 안 나겠냐고. 그러니 둘이 싸우기도 하고 어찌어찌 문제가 생겨서 점점 일이 커졌나 보다. 급기야 그렇게 이혼까지 가게 된 거지 뭐. 지가 뭐라고 내 칠순을 챙긴다고 연락을 해와? 진짜 걔 생각만 하면 아주 속이 터져 죽겠다 정말. 그러자 서방님은 어머니를 달래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이 좋은 날 뭐 그런 얘기를 해. 신경 쓰지 말고 드셔요. 이렇게 얘기가 덮이는 걸 보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이혼할 때 끝이 아주 안 좋았나 봐요. 둘 사이에 아기가 없기도 했고 어머니는 동서가 애를 안 낳는 것부터 해서 쌓인 게 많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중에 저희 남편한테 누구 근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기 민씨가 그 뭐냐, 윤희는 잘 지낸대냐? 뭐하고 있대? 이때 전 옆에서 같이 과일을 먹고 있던 터라 제가 모르는 사람 얘기가 나와서 귀를 쫑긋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대충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엄마 잘 있어요. 잘 있겠지 뭐. 갑자기 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서방님까지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애 많이 컸겠다 형. 작년에 애 낳았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말하길래 저는 누구 얘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촌 여동생이야. 당신은 모르지? 엄마는 뭐 오늘 그런 얘기를 물어봐. 그러면서 답하더라고요.
결혼식 때 왔던 적이 있나 싶어 물었더니 어머니랑 남편 둘 다 동시에 안 왔다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어머니는 자주 뵈면 뵐수록 말씀이 참 많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도 이런 부분이 약간 피곤하게 느껴져서 시댁 가는 횟수를 줄였는데 대놓고 서운해하시는 거 있죠? 왜 요즘 잘 안 오냐 너는? 너는 네 동서처럼 그러면 안 돼. 걔는 애가 아주 틀려먹었어. 이제 저는 이런 식의 비교하는 어투도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대충 얘기를 잘랐답니다. 어머니,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일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들릴 시간이 줄어드네요. 다음에 또 들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무말을 짓던 중 얼마 안 가서 희한한 연락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저기, 동서 무슨 일이야? 나한테 뭐 볼 일이 있어? 세상에나, 이혼한 지 몇 개월 지나 동서한테 대뜸 전화가 떡하니 걸려온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쓸데없는 동서 험담이나 하시고 자꾸 저를 큰며느리로 기강 잡겠다고 하시는 게 불편했는데 이 집 사람도 아닌 동서가 연락을 하니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동서는 희한한 말을 저에게 꺼냈어요. 잠깐 형님 댁 근처로 가서 뵈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아마 오늘 아니면 얘기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나보았는데요. 함께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신 뒤 동서는 바로 입을 떼어 결론부터 말하더군요. 그리고 얼마나 얼척없는 얘기를 늘어놓던지 저는 호두깎이 인형 마냥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요. 형님, 결혼생활 할만하세요? 제가 이 집안에 대해서 뭔가 말씀드리고 떠나고 싶었는데 도통 뵐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인데요.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딱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듣자 하니 동서라고 곱게 불러주니까 이게 미쳤나. 솔직히 어머니도 마음에 썩 들지 않지만 말씀하시던 대로 동서는 이상한 인간이었나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나 당황하던 차에 동서는 그새 이런 표정을 읽고 빠르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저 뭐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집에는 형님이 모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냥 알려드릴 순 없고 돈 1,000만 원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뒷감당이 되거든요. 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진짜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요.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게 말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싶으려다가도 얼굴 신원 다 아는 사이에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마주 앉아있는 10여 분의 시간 동안 너무 불쾌하고 얼쩔 줄 몰랐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에게 저를 확 끌어당기는 말을 하더니 동서는 그대로 나가버렸답니다. 딴 게 아니고 아주버님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도 모른 척 하시려고요? 알아두시는 게 좋을 텐데 나중에 저한테 저 때문에 살았다고 고마워하실 거예요. 나라면 빚이라도 얻어서 당장 1,000만 원대 주고 들어볼 텐데 형님 여유가 넘치시네요.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동서는 이후로 쭉 연락이 없더군요. 적어도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 손으로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을 할까 하다가 결국 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좋은 소리 들을 리도 없었고 동서가 자꾸 제 남편과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더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이후로 그냥저냥 귀 닫고 지내는 동안 어머니가 평소 같지 않게 생뚱맞은 일로 연락을 하셨어요. 40이 넘어서 결혼한 부부한테 뭘 그렇게 바라시는 게 많은지 듣고 있으니까 조금 스트레스더라고요. 결혼 전에 느꼈던 좋은 인상은 이미 다 미천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너네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주변 보니까 다 별의별 방법을 써서라도 애들 갖고 잘 살더라. 지금이라도 뭔가 해보면 안 되겠냐? 하여간 범식이도 그렇고 우리 집 씨가 다 이렇게 말라선 안 될 일이잖냐. 내 친구 며느리도 나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이번에 쌍둥이 낳았다더라. 니네도 노력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빼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응? 여기까지 말이 나오니 저도 참기 힘들어 남편에게 넘겼어요. 남편은 제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니까 좀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화를 내? 어머니도 아기가 갖고 싶으실 수는 있는 거잖아. 우리끼리 협의가 되었어도 어른은 아쉬울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당신 결혼하고서 짜증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좀 쉬엄쉬엄 가자. 날 잡아서 여행이라도 갈까? 억지로 저를 달래려고 하는 모습에 좀 실망스러웠지만 남편도 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여행에 따라갔고 간만에 둘이 1박 2일 교회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면서 회포도 풀고 했어요. 그렇게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만 깜짝 놀란 연락을 받게 되었지 뭐예요. 좀 쉬려고 하면 어머니가 닥달을 해대시고 그러고 좀 넘어가려고 하면 꼭 이렇게 잊을 만한 사람이 연락을 해오네요. 그 대상은 동서였는데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곧장 열어서 봤는데 거기에는 웬 어른들이 주르륵 서 있고 단체로 무슨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았어요. 현수막에 칠순잔치인 양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님이신 것 같더군요. 헌데 아버님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고 이상하게 그 옆 라인으로만 사진이 뚝 잘라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동서가 딱 한 줄의 말을 보냈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아주버님의 이전 여자 얘기인데 형님 혹시 이미 알고 계신 건가요? 이걸 보자마자 저는 손이 달달 떨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는 게 약인 게 전 애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왜 동서가 자꾸 저한테 이렇게 질척거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건지, 이깟 내용을 갖고 왜 1,000만 원이나 요구하는지 진짜 미칠 노릇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너무 궁금하고 속이 막 방방 뛰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했어요.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온 동서 답장이 저를 초조하게 만들더군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주버님의 전 여자 얘기는 모르고 살기 좀 그렇지 않으실까요? 알고도 덮겠다면 모르겠지만 모르고 살겠다고 하시니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렇게 말을 하니 계속 심장만 쿵쿵 뛰고 남편은 옆에서 왜 안색이 나쁘냐고 하는데 어떤 대답도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하여 저는 이때 크게 쐐기를 박으며 경고했답니다. 동서가 나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막말로 이혼한 집 이야기랑 동서가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어? 부탁인데 이제 나한테 그만 연락해주라. 또 연락 오면 어른들께 다 알릴 거야. 그리고 차단할 거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알았지? 이러면서 얘기를 마무리 지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 손으로 먼저 동서한테 제발 알려달라고 애원하기 전까지는 연락을 못 받아봤어요. 왜 제가 그렇게 이상한 여자처럼 태도를 바꾸어 동서에게 매달리게 되었냐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랍니다. 어느 날 남편과 걸어서 동네 부근을 산책하는데 저희 집이랑 시댁은 워낙에 도보로 이동하기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냥 설레설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오빠 하고 말이죠. 고개를 돌려보니 이제 막 갓난쟁이인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애엄마였어요. 남편은 엄청 깜짝 놀라더니 허둥지둥 당황하는 눈치인 거예요. 그런데 둘이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니까 익숙한 이름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었고 제 소개도 하라고 옆구리로 쿡 찔렀는데요. 남편이 잠깐 당황하더니 떠듬떠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저기 이쪽은 윤희. 저번에 말했던 그 여동생. 그러니 저도 얼핏 기억이 나서 아는 척을 했는데 그 윤희라는 여동생이 곧장 배시시 웃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니가 물어보셨던 분인가? 사촌 여동생이랬지? 결혼식 때는 안 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자 이 여동생도 좀 어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갸우뚱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뭐. 제 얘기를 물어보셨구나. 이렇게 뵙네요. 그 상태로 어색하게 셋이 서 있다가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그 여동생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오랜만에 본 거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대강 얼버무리는 거예요. 별로 왕래가 없던 여동생이야? 동생은 저렇게 반가워하고 살가운데 오빠가 뭐 그렇게 무뚝뚝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지. 됐어. 얼른 가자. 이러면서 남편은 발걸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희를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길래 꽤 거리가 있는 사촌지간인가 싶었어요. 간만에 마주한 근황에 대해 어머니한테 이래저래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헌데 그러고 얼마 지나 어머니가 자꾸 홀시어머니로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는 등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데 집에도 잘 안 온다면서 저를 긁어대시더군요.
결혼 초부터 있었던 고민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기대하시는 며느리상이 너무 부담스럽게 싫게 느껴졌어요. 이제 남편조차 저한테 그런 부분으로 강요 아닌 강요를 하기에 서운함도 커졌고요. 엄마가 주말에만 좀 보자고 하잖아. 나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조금 외로우신가 봐. 주변에 보니까 친구분 중에 치매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불안정해 보여. 당신도 장모님 댁이 가까웠으면 자주 드나들었을 거잖아. 조금만 이해해주고 주말에만 엄마네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 저는 절대 싫다고 남편에게 쐐기를 박았어요.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 임신 여부도 이미 타협이 되었고 우리 둘만 행복하게 잘 지내자고 얘기가 된 거 아니었어? 자꾸 요즘 당신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서운해. 왜 어머니 편만 자꾸 드는 거야? 평일에도 계속 불러대셨고 주말에도 그렇고 한 달 내내 반 이상은 어머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서방님은 이혼하고 힘드시다고 하지만 자식이 우리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을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왜 자꾸 어머니 상황만 나한테 이해시켜? 남편은 제 말이 너무 곧이곧대로 다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자기 마음은 그냥 밀고 나가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말을 이후로 곧장 우리 관계가 냉전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당연히 우리 둘 사이를 위해서 결혼한 거 맞지.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없이 우리만 세상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 근처에 계신 우리 엄마가 아빠 먼저 보내시고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니까 조금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건데 당신은 그게 싫어? 그렇게 불만이야? 나를 생각한다면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야? 저는 대놓고 어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게 전혀 없는데 남편은 뭔가 되게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말 붙이기도 힘들 만큼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후부터 행동이 좀 이상해지지 뭐예요? 집에 아무리 늦어도 8시면 칼퇴근하는 사람이 늦는다는 말만 짧게 보내고 11시가 넘어서 들어오고요. 어떤 날은 어머니 혼자 계셔서 안 되겠다는 식으로 시댁 가서 늦게 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친구네 뭐 약속이 잡혔다는 둥 계속 밖으로 도는 거예요. 당신 진짜 왜 이래? 그날 이후로 기분 나빠서 나랑 이렇게 거리 두는 거야?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백날 말을 해도 남편이 계속 말할 기분이 아니라며 진짜 바쁜 건데 어쩌라는 거냐고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거예요. 몇 번을 말했어. 회사 바쁘다고 했잖아. 당신도 집에서 나만 그렇게 보고 있지 말고 당신 할 일을 해. 일할 거 많다며. 이러면서 퉁명스럽게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을 보니 점점 저도 성질이 나더라고요. 웬만해서 이렇게 싸움으로 번지는 건 길어야 한 1, 2주 정도고 그 뒤로는 적당히 풀어야 부부 생활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그러건 말건 간에 신경도 안 쓰는 건지 어느덧 이런 상태가 2달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앞만 봐도 남편이 저렇게 틱틱거리고 저에게 벽치는 건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절대 거기에 굽히기 싫어서 버티던 중 이상한 점을 하나 남편으로부터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제 가치관 안에 있어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내 남자에게 있어서 낯선 여자인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거 말이에요. 본래 이런 부분에 엄청 둔한 편이고 그쪽으로 상상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새벽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잠든 남편을 보니 일순간 느낌이 별론 거예요.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짓이지만 저도 모르게 거실 식탁에 대충 놓여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어요. 한번 손으로 쑥 눌러봤는데 바로 대화창이 열리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남편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내용이었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짤막하게 적혀있지만 엄청나게 제 가슴을 뒤흔들더군요. 오빠, 오늘 너무 고마웠어. 오빠는 참 한결같다. 아무래도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왜 그때 오빠를 놔줬을까? 막판에 이런 소리 해서 미안해. 잘 자. 아니, 생뚱맞게 왜 이런 내용의 톡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제가 읽어서 그런지 상대 쪽은 우리 남편이 이 메시지를 읽었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러더니 곧장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수상쩍고 기분 나쁘게 곧장 걸려오는 그 번호 조장은 부장님이라고 되어 있지 뭐예요? 누가 봐도 여자가 보낸 메시지인 게 분명한데 부장님이라뇨. 회사 부장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투박한 이름으로 저장해두고 내용은 저렇게 한껏 이성 간의 메시지가 있다니 생전 처음 느껴보는 혼란스러움이었어요. 전화가 울리다가 그친 다음 그 톡방을 다시 봤더니 이전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딱 그날의 메시지만 있는 것도 이상했어요. 왠지 그전의 메시지는 지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 저는 불쾌하고 불안한 마음,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이상한 생각 등 마음이 계속 불끈불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앞만 봐도 뭔가 과거의 여자 같기도 하고 동서가 말했던 그 이전 여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떠올라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멍청한 의문이 드는 건 그까짓 이전 여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길래 저한테 돈 1,000만 원이나 요구하는 걸까요? 일단 저는 동서의 의중도 궁금하고 서방님이나 동서 둘 다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둘이 왜 이혼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만약 이혼을 한 게 둘 다 잘못이 있는데 동서만 저렇게 욕먹는 경우라면 좀 더 동서 쪽에 진실되다 느껴질 것 같았고요. 혹은 동서 쪽에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서 이혼당한 거라면 굳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관심 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하여 안 그래도 속 시끄럽던 시기에 제가 동서를 일단 한번 만나자고 청했어요. 말로는 그전 여자 얘기를 알고 싶다고 슬쩍 미끼를 던진 뒤에 제 얘기는 전혀 오픈하지 않고 동서 사정부터 물어봤었답니다. 그런데 이날 동서를 만났을 때 제가 들은 얘기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1,000만 원을 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그걸 떠나 꽤 놀라웠는데요. 내용은 이랬답니다. 갑자기 왜 제 이혼 사유를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하시면 알려드려야죠. 솔직히 범식이 그 인간 이름만 불러도 치가 떨리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요. 있잖아요 형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제 욕 아주 신나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머리를 까딱했네요. 사실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게 바로 동서 험담이었으니까요. 이런 의중을 들켜버린 게 조금 그랬지만 동서는 곧장 말을 이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범식이 그 인간 집에 잘 안 들어오죠? 저랑 그 사람 갈라선 뒤로 보신 적 있어요? 서방님 뵌 적 없는 것 같아. 바쁘다고 하시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건데 동서? 그 인간 저한테 물리적인 행동을 해가며 저를 누르려고 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억울하게 울고만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조치한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놀랬던지 그만 컵을 엉거주춤 대충 내려놓았어요. 동서는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저요, 몇 번을 참았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르기도 했고 어떻게 좀 중재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네가 참아라. 남자들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나도 네 시아버님한테 맨날 억울하게 당하게 살았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복장이 안 터지겠나요? 이혼할 때에도 얼마나 못되게 막으셨는지 몰라요. 애 낳고 가라고 그렇게 붙잡고 별 진상을 다 부리셨다니까요. 범식이 그 인간도 지 엄마 뒤에 서서 숨어 있었었고요. 그러다 못 참고 제가 질러버린 거예요. 애 없는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형님을 늦게 결혼해서 애 걱정 없으니 그나마 나으시겠네요. 여기까지 들어보니 동서가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동서가 주장하는 우리 어머니의 꽉 막힌 모습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동서를 욕하시는 내용도 뚜렷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 그냥 살림을 못했네, 애를 안 낳았네 어쩌고 하면서 이혼까지 시킬 일은 아니잖아요. 이후로 곧장 동서가 또 묻는 거예요. 이제 뭔가 선을 긋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됐고 형님 얘기는 들으실 생각 없으세요? 돈은 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순간 움찔해서 불쾌했지만 어느 정도 제 얘기를 오픈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했어요. 너무 그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왔어. 사실 나도 요즘 이 사람이랑 사이가 좋지는 않아. 그러면서 좀 불쾌한 확신이 생겼기에 마음이 영 좋지는 않았지만 준비했던 돈 반을 올려두었어요. 나도 다 줄 수는 없고 뭔 얘기 하나 듣겠다고 척척 줄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야. 우선 반은 줄 테니까 동서가 뭘 알고 있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려줘. 이 말을 하면서도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하고 나빠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쎄한 동서의 이혼이나 어머니의 한결같은 괴롭히는 모양새나 너무 불편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동서가 괜히 이러는 것 같지는 않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런데 동서도 딴에 뜸을 들이는 거 있죠? 갑자기 물어보게 되신 이유는 뭔데요? 아주버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돈 문제? 아님 혹시 뭐 여자 문제 그런 건가요?
저는 순간 미간에 주름이 확 들어가면서 절대 그 부분으로 맞다고 인정하고 싶진 않았는데 너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동서는 더 시간 끌기 싫다면서 간단히 말했어요. 누누이 제가 말했잖아요. 전 여자 문제 아주 크게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형님이 지금 만약 아주버님 여자 문제 의심하는 거라면 제 얘기 꼭 들으셔야 돼요. 아마도 전 여자랑 관련성이 있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 둘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쯤 되니 저도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동서를 재촉하게 되었어요. 뭐야, 그러지 말고 빨리 말해. 아니, 이런 얘기에 솔직히 돈 1,000만 원 요구하는 게 말이 돼? 500만 원 내고 이런 말 듣는 것도 이상하잖아. 동서 진짜 사람 못됐다. 그러지 말고 빨리 얘기해. 이 정도까지 내고 듣는 것도 너무 바보짓이고 나 스스로 한심해 죽겠다고. 동서는 끝내 말을 안 하고 저를 보다가 너무 꺼름칙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아주버님 전 여자 말이에요. 형님이랑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요. 아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저는 남편의 행방을 계속해서 파대기 시작했고 온라인상으로 이동한 내역 등 쓸데없는 것들까지 다 뒤져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핸드폰 속 그 메시지를 떠올리면 남편은 지금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런 부분으로 의논을 하고 싶어도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너무 답답해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맘먹었어요. 동서한테 휘말리는 것도 싫고 생각할수록 그 돈 500 준 것도 두고두고 기가 막혀서 말이죠. 게다가 동서 말도 이상해요. 무슨 가까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 부장님이라고 가짜 등록한 여자가 뭐하는 여자라는 걸까요?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라도 있는 건가 싶었고 그리고 그걸 동서가 어떻게 아는 건지도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제 예상에 맞게 남편은 제 면전에서 모든 걸 부인하더군요. 아니라고? 내가 내 눈으로 봤어. 오빠 거리면서 뭘 예전에 놔준 걸 어쩌고 후회한다는 등 썼던데? 대체 누구야? 당신 나한테 뭘 숨기고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당신 무슨 헛소리야? 꿈이라도 꿨어? 그런 거 없어. 내 핸드폰? 참네. 언제 또 그건 몰래 훔쳐봤대? 진짜 당신 알면 알수록 질린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아, 볼 테면 봐봐. 보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당당하게 핸드폰을 넘기는데 톡 안에 그 부장님이란 이름과의 대화 내역은 아예 없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심장이 철렁하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모든 것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전 대화 내역을 싹 지운 것도 찝찝했는데 제가 눈으로 봤던 내역도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이 이상 더 따질 수도 없게 된 데다가 남편은 외려 자기를 의심했다고 악을 쓰지 뭔가 잘못된 타이밍에 남편을 추궁한 꼴이 되었더군요. 그러니 남편은 더 의기양양해져서는 당당하게 집에 안 들어오고 며칠씩 비우기도 했어요. 저는 하루하루 피폐해져만 갔고 이쯤 되니 대체 내가 왜 결혼을 한 건지 스스로가 원망스럽더군요. 이렇게 살려고 결혼을 한 건가 싶고 남들은 일찍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기라도 했지 나는 왜 늦지막히 시어머니 괴롭힘에 남편이 밖으로 겉도는 것까지 겪어야 하냐고요. 그냥 아무도 더 알지 말고 이대로 조용히 다시 혼자의 몸으로 돌아갈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헤어지기에는 그놈의 정인지 애증인지 뭔가 정확히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제 발로 불구덩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험을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한심하다고 욕해도 할 말이 없네요. 동서를 불러서 돈 500을 다시 챙겨주며 내가 알아야 할 얘기가 뭐냐고 물었네요. 동서는 막힘없이 말을 했는데 그 간단한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주버님의 전 여자 말이에요. 이미 형님 지나치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걸요? 어머니가 그렇게 입에 윤희 하면서 달고 사시기도 하고 시댁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윤희? 윤희라고 했어, 동서? 저는 이게 또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머릿속에서 얼른 매치가 안 됐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이름은 아무리 오만 정보들을 다 합쳐봐도 남편이랑 전에 같이 마주쳤던 그 사촌 여동생 이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사촌 여동생? 사촌 시누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동서는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서 말이에요.
걔 맞아요, 윤희. 왜 키 크고 얼굴 허여멀건해가지고 걔 맞다니까요? 아주버님이랑 엄청 오래오래 만났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징하게 만났었어요. 아마 지금도 만나고 있을 거예요. 형님 몰래. 내가 거기에 여기 주신 500만 원 걸게요. 아니, 1000만 원 더 걸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머리가 아파오던지 안 그래도 남편이 요즘 너무 티나게 저에게 소원해주고 정도 없어 보이고 주변에 여자가 있는 것 같은 낌새까지 너무 강렬해서 힘들었잖아요. 어설프게 잘못 물어봐서 아무것도 못 얻고 가슴만 타들어가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듣다니요. 게다가 그 대상이 저도 마주친 적이 있고 시댁에서도 가끔 사촌 얘기랍시고 언급되었던 그의 여자라니 너무 손이 떨려왔어요. 동서는 뒤이어서 계속 설명하는데 듣는 내내 가슴이 따끔거리고 무슨 보릿고개 넘듯이 계속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그 여자 아주버님이랑 진짜 오래 만났어요. 아주버님이 그 나이까지 장가 안 갔던 이유는 돈 버느라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반대하셨어요. 부모도 없고 근본도 없는 여자라고요. 와중에 아버님한테 잘 보이겠다고 칠순잔치에도 얼굴 들이밀고 며느리 노릇하려고 했는데 끝내 아버님이 허락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 여자 아버님한테 이쁨 못 받는 거 만회하려고 엄청 어머니한테 잘했거든요. 제가 그 정도 몫을 안 한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저 구박하셨는데요. 아마 형님한테도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즉 며느리로 들이려던 여자애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느지막이 얻은 며느리가 전혀 그렇게 안 해주니까 열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듣는 내내 대충 많은 것들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너무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렇게 절실히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던 건 둘째치고 어머니는 어떻게 제 앞에서 당당하게 그 여자 안부를 자기 아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약간 당황하는 듯했던 남편의 어투와 서방님의 말도 그냥 정말 연락 잘 안 하는 사촌간 얘기라 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랑 동거하던 전 여자의 얘기를 현재 며느리가 있는 집에서 어떻게 대놓고 물어보고 있냐고요. 저를 얼마나 먹같이 생각했으면 그러셨을까요? 게다가 저랑 그 여자는 길에서 마주쳤던 적이 있고 그 여자는 정말 너무나 태연하고 편안한 얼굴로 저에게 인사했어요. 진짜 사촌 오빠를 보듯 사촌 오빠의 아내를 보듯이 말이에요. 남편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해놓고서는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윤희 안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도 저랑 같이 있는 한 집에서요. 와,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싹 묶어서 저를 개무시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람을 두고 그렇게 농락할 수가 있냐고요. 동서가 저한테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릴 리가 없어서 평생 모를 테니까 그렇게들 당당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녀가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 가능성 있는 얘기겠지만 막상 귀로 들으니 너무 얼얼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둘 애도 있었어요. 왜냐면 동거 진짜 오래 했거든요. 아버님한테 숨기고 둘이 살다가 애 생긴 뒤에 오픈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노발대발하고 너 죽고 나 죽는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애기도 멀리 떠나보냈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한이 맺힐 대로 맺혔고 아주버님은 그 여자가 짠하고 며느리감으로 생각했던 어머니도 얼마나 그 여자가 아쉽겠냐고요. 듣기로는 그 뒤로 딴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던데 글쎄요. 제가 알기론 형님이랑 결혼하기 직전까지 만났던 거 알아요. 그 기집애도 진짜 정신 이상한 애예요. 결혼했는데 왜 계속 옛날 오빠를 만나고 앉았냐고요. 여기까지 들으니 남편 핸드폰에 있던 그 메시지가 탁 맞아떨어지더군요. 오빠를 놓아준 게 아쉽다던 그 말과 그 여자의 사정을 합쳐보니 동일 인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까지는 동서한테 오픈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동서도 많은 상황들을 간파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는 자기가 왜 1000만 원을 요구했는지 비로소 말을 하더군요. 듣고 나니 저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납득이 됐어요. 그리고 새삼 무섭게 느껴졌답니다. 동서 말고 시댁과 제 남편이 말이에요. 아마 형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형님에게 이 뻥끗도 하지 말라고 엄청 압박을 받았죠. 이혼하는 마당까지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제가 알기로 형님네 친정 여윳돈을 꽤 탐내시는 것 같아요. 참해 보인다, 말 잘 듣게 생겼다, 친정 건물도 있고 외동딸인데다 다 그거 나중에 누구한테 가겠냐 하시더라고요. 이 얘긴 다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하던 얘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거의 사실혼급 전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랑 아마도 결혼 후에 못 놓고 살 거 아는데 그걸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알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한테 입단속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아마 형님은 언제건 간에 그 결혼 깨지시겠지만 제일 의심받는 건 저일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속이 미어지는 와중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저렇게 철저하게 숨기려고 악을 쓰는 남편인데 그런 내용을 제가 알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게 될 경로는 동서 하나밖에 없으니 그쪽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저도 나름 살겠다고 형님한테 그런 얼토당토 않는 돈을 요구한 거예요. 아주 쫓아와서 난리를 치고 어쩌고 할 텐데 그냥 공짜로 알려드리고 그 순환을 다 겪기엔 저도 엄연히 남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얘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진짜 암만 생각해도 너무 쓰레기 같은 집이라서 그래요. 그 집에서 나오는 데에 공짜는 없어요. 저는 엄청 억울하게 이혼했고 정말 치가 떨리는 집이었어요. 별꼴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결혼 생활에 대한 위자료도 얼마 못 받고 나왔죠. 형님은 그 정도까진 가지 마시라고 미리 팁을 드린 거고 그 대가를 어느 정도는 받고 싶었어요. 아무튼 사정이 그렇게 되었네요. 아, 그러고 보면 상견례 때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참한 며느리감이라고 칭찬을 하셨었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부모님 건물에 대해서 묻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마 남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었던 내용은 있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동서와 얘기를 일단락 짓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불렀어요. 지금 안 들어오면 혼자서 이혼 진행할 거야. 더 이상 집 비우고 사람 무시하고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내 얘기 들어. 이 말에 뭔가 쎄있는지 정말 근래 들어 아주 드물게 일찍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뭔 얘긴데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당황해서 들어온 주제에 일단 먼저 압박을 주고 자기가 이기려 드는 것 같아서 더 역겹고 정이 떨어졌어요. 내 돈만 탐하고 우리 집 건물을 욕심내던 주제에 그럼 성의 있게라도 노력을 하던가. 얼마나 인간이 얼빠지고 멍청하면 당당하게 바람을 피웠을까 싶은 거예요. 바람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못 떨어지는 남녀 사이에 제가 그냥 돈 지갑해주는 역할로 잠깐 담보처럼 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게 서글플 정도였지만 아무튼 동서한테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조합해보니 인간에 대한 환멸이 일었어요. 저는 흥분해서 마구 소리를 질렀답니다. 김윤희! 내가 모를 줄 알아? 진짜 그간 잘도 속였다. 니네 15년을 만났다며?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 내가 무슨 네 물주야? 와, 사람 등쳐먹는 것도 성의껏 해야 되는 거야. 어쩜 그렇게 노력 하나도 안 들이고 나한테서 이익은 얻으려고 하고 니는 네 옛날 여자 만나서 뒹굴면서 연애를 하고 있어? 남편은 잡아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모양이지만 이미 이름을 언급해버린 제 모습을 보고 빠르게 체념하는 얼굴이 되지 뭐예요. 그러면서 아주 돌빛이 되어서는 대체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잔머리를 엄청 굴려가면서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윤희를... 저기 잠깐만, 나도 조금 얘기 좀 하자. 내 얘기도 들어야 되잖아. 됐어. 왜 무슨 말을 더 들어야 해? 동거했고 둘이 애도 있었는데 하늘나라 보냈지. 그래서 당신이며 어머니며 그렇게 임신에 집착하고 나보고 그 여자보다 며느리 노릇 못한다고 박박 긁어댔구나. 아, 왜 들어앉아서 살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놔둬? 그 여자도 남편 있잖아. 새끼도 있다만. 니네 무슨 꼴 당해야 정신 차릴래? 나 이혼은 이혼이지만 좋게는 안 살아져. 제대로 참교육해줄 거야 니네. 제 말을 듣고 남편은 꽤 놀랬는지 계속 어깨를 바들바들 떨면서 저를 보는데 저는 일단 간단한 짐은 낮에 친정으로 보내두었기에 몸만 나가버렸어요. 동서가 저한테 이 집에 숨겨진 내용들을 오픈하겠다면서 돈 1,000만 원은 아쉬워 말라고 저를 살릴 거라고 하더니 정말 조금의 오바도 무엇도 아니고 사실이었더라고요.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그렇게 질색팔색을 하고 숨겨대던 남편이 허무한 표정으로 절 보던 걸 못 잊겠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걸 보니 이혼 이후로 지저분하게 매달리며 잡으려던 남편과는 정말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게다가 동서의 예상대로 어머니는 동서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딱 기다리라고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며 악을 써대셨나 봐요. 저한테도 곧장 전화를 걸어 뭐 오해니 어쩌니 하면서 또 동서 욕을 해대시는데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어르신이 왜 그렇게 청명기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저의 친정 여윳돈을 좀 탐냈던 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 미안했다면 이혼 후 감히 저를 다시 잡고 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찌질하게 연락해와서 뭐라는 줄 아시나요? 내 잘못인 것 나도 알아. 결혼 생활 중 윤희는 정말 딱 2번만 만났어. 그때 아니라고 했지만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미안해. 당신한테 염려 끼치기 싫었어. 윤희랑은 정말 끝이야. 다신 안 만나. 하도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무섭게 말해서 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합칠 수 있다면 합치고 싶어. 저는 여기서 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익명 상담을 해보았더니 그쪽 여자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답변이 있었어요. 저를 농락했던 이 집안을 생각해보면 남편과 어머니만 쓰레기인 건 아니잖아요. 멀쩡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정말 사촌 여동생인 양 웃던 그 여자. 나를 봐놓고 와이프 존재를 알고도 유부녀의 몸으로 내 남편과 여전히 만나서 개소리를 하던 그 여자. 그냥 놔둘 수 없었어요. 집 어딘지 뻔히 아니까 밤 시간에 찾아갔고 그 여자와 남편이 동시에 나오길래 저는 제 할 말을 했답니다. 김윤희 씨 저 알죠? 제 남편, 전 남편이 이제 그쪽이랑 안 만난대요. 정말 이번에는 진짜 끝이라고 하는데 뭐 들은 거 있어요? 아무튼 이별하시던지 계속 만나시던지 편한 대로 하시라고 전해드리려고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여전히 며느리 노릇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애가 뭔지람? 거기 남편분, 아내분한테 15년 된 전 동거남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제 전 남편이에요. 아무튼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곧장 돌아서 나왔는데 그 뒤로 그 둘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도 애 있으니까 어찌어찌 조율해서 살 수도 있을 거고 남편이 머저리 같은 인간이면 그냥 참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의 구질구질한 연락에 따른 내용을 유추해보자면 아마 그 집 남편이 제 전 남편을 어마어마하게 끝장내준 것 같아요. 그 여자도 성취는 못한 것 같고요. 그 집 이혼 얘기까지는 현재까지는 못 들어봤지만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아들 완전히 그 여자랑 끝났다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지 마라. 제발 우리 민식이 좀 생각해줘라. 윤희 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걔를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가 내 진짜 며느리지. 민식이 그 집 남편한테 꽤나 얻어맞고 느낀 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험하게 굴지 말고 그만 다시 합쳐. 요즘에는 이혼이 흔하다지만 진짜 그러면 안 돼. 부모 자식만큼 부부연도 보통이 아닌 거야. 내가 몇 번 말해. 윤희는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아휴, 듣다가 정말 너무 고루하고 지저분하게 느껴져서 끊어버렸어요. 괜히 시댁 연락처 지워버렸다가 번호 누군지도 모르고 받아서 고생했네요. 이후로 저는 얼마간 했던 결혼 생활의 여파가 컸고 사람을 믿기 힘들어 조금은 방황했었어요. 물론 동서와는 마지막 연락을 이후로 서로의 행방은 전혀 모르고요. 저는 저대로 친정 건물을 조금 일찍 증여받게 되었답니다. 전체 사정을 모두 알게 된 부모님께서 늦게라도 시집가서 좋아했더니 너무 괴로워하시고 후회하셨어요. 여자 혼자라도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은 있을 것이다.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들러붙어서 쪽쪽 빼먹으려고 했다는 걸 아시니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겠죠. 저도 부모님께 이래저래 건네들었던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관리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공부할 게 아주 많아요. 그래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이혼을 했다지만 이혼이라는 자체는 저에게 아주 큰 생채기로 남아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건물 때문에 바빠지면서 조금은 생각을 줄이고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역시 상처난 자국을 달래는 데에는 다른 일상으로 덮는 게 빠른 것 같네요. 남들 다 하는 결혼 못 해봤기에 한도 많았는데 할 거 다 해봤고 저랑은 안 맞는 걸 깨달았고 이상한 인간들까지 경험하며 쓴맛도 다 봤어요. 앞으로의 인생은 이런 힘든 일들을 재료 삼아 더 당당하게 멀리 뻗어나가고 싶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